안녕하세요. 서초구인문학 대학 강독 강의 12월 셋째 주 일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학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나기 직전 대학의 주제가 만만치 않은데요. 16장까지의 내용을 볼 때 결국 대학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전국시대 지식인 중에서 누구를 등용하고 누구를 해임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통치자의 결단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 이어서 17장에서도 국가를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도 역시 통치자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학의 마지막 장인 17장을 들어가는데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7장에는 뜻밖에도 재물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나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읽고 있는데 그 앞부분에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적어뒀습니다. 열하일기는 연암 박지원이 1780년 청나라 권룡제의 70세 생일을 축하하는 조선사절단에 끼어서 청나라 열하까지 다녀온 일을 기록한 기행문인데 명성대로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열하일기의 내용을 따로 소개를 해드려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신단이 청나라 땅으로 들어간 지 5일째 되던 날 연암 일행이 한 전당포에 들어가서 잠시 쉬었는데 그때 전당포에 걸린 주련에 금빛 글씨로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홍범구주 선언부. 서경 홍범구주에는 부를 먼저 말했고, 대학 10장 반논제. 대학 10장도 절반은 재물을 논하였다. 홍범구주는 홍범이 큰 법, 대법이라는 뜻이고, 구주는 9개의 조목이라는 뜻입니다. 오임금이 남겼다는 9가지 정치적 원칙을 말하는데 서경 주서에 실려 있습니다. 홍범구주의 9조목 가운데 마지막 9번째 조목이 오복과 육국인데, 인간의 5가지 복인 오복은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인데, 강령은 몸이 건강한 거고 유호덕은 덕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종명은 제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을 말하는데, 인간의 오복을 말하면서 장수 다음으로 부유함을 2번째로 언급했다는 것은 그만큼 부가 인간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홍범구주에서 부를 먼저 말했다고 주련에 써놓았다는 것이죠. 참고로 오복의 반대인 육극, 6가지 불행에는 흉단절, 변사하거나 일찍 죽는 것을 말합니다. 오복의 첫째인 장수와 반대되는 말이죠. 질은 질병, 우는 근심이 끊이지 않는 것이고, 비는 가난, 악은 외모나 성격이 추악한 걸 말하고, 약은 몸이 허약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학 10장의 절반이 재물에 관해 논하고 있다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대학은 주자의 대학 장구를 가리킵니다. 도올 선생님의 대학 역주에서는 혈구지도가 나왔던 14장부터 마지막 17장까지가 이 대학 장구의 전 10장에 해당하는데, 우리가 계속 읽어온 바로는 14장에는 혈구지도가 나왔고 15장에는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유토 차유제, 유제 차유용. 토지를 얻으면 재화가 모이고 재화가 모이면 쓸 곳이 생겨난다. 덕자 본냐, 재자 말랴. 덕이 근본이고 재화는 말렵이다. 재취 즉민산, 재산 즉 민취. 재화를 모아두면 백성이 흩어지고 재화를 흩어서 사용하면 백성들이 모인다. 국가 재정을 흩어서 백성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민심이 모인다는 이런 얘기가 15장에 나왔고, 16장에는 인재 등용에 관한 통치자의 결단에 대한 말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17장에 다시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대학 전 10장의 반이
재물에 관해 논하고 있다는 청나라 주렴의 쓰인 말이 조금 과장은 있으나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당포라는 곳은 담보가 되는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려가는, 지금으로 치면 은행의 대출 창구 역할을 하는 곳인데, 대놓고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홍범 구주와 대학을 들먹이는 솜씨가 예사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중국인들이 부를 기원하는 방식은 노골적이고 어떻게 보면 종교적이기까지 한데, 실제로 중국의 상인은 그 유래가 고대 주나라 초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학 강의를 하면서 제가 주나라 혁명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주나라 혁명으로 망한 은나라의 원래 이름이 상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상나라가 망한 뒤에 주나라의 질서를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백의와 숙제만 해도 주나라 땅에서 나는 곡식조차 먹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수양산에서 굶어 죽었고, 주왕의 숙부인 기자가 유민을 이끌고 고조선 땅으로 가서 기자조선을 세웠는가 하면, 하루아침에 망한 나라의 유민이 된 사람들이 장사를 하면서 떠돌기 시작했는데, 떠돌면서 이쪽 지방의 물건을 다른 쪽 지방으로 갖다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장사를 상나라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뜻으로 상업이라고 했고, 이런 사람들을 상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연히 망한 나라의 유민들이기 때문에 주나라 안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했지만, 훗날 이 상인들은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조직 체계를 가지고 여러 나라 국경을 넘나들기도 했습니다. 열하일기에 나온 청나라 주렴을 놓고 얘기가 길게 됐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를 통해 상인 계층을 크게 천시했을 뿐 아니라 상업의 유통의 수준이 빈약한 교통망 때문에 보부상의 다리에 의존하는 수준이었다면, 연안 박지원이 본 청나라의 유통 수준은 국경 근처의 작은 성까지도 바퀴의 간격이 통일된 수레가 달리는 큰 도로가 깔려 있어서 웬만한 여인숙 마당에 짐을 가득 실은 수레 수십 대가 한꺼번에 들어와도 말울음 소리 한번 안 내고 가지런히 정렬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당시 청나라는 상업 대국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자신감에서 유교의 성경인 서경의 홍범구주와 대학에 나오는 재물에 관한 논의를 가져다 부를 추구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했던 것인데요. 그러면 정말 대학에는 재물에 관해 어떤 논의가 나오는지 드디어 대학 17장을 보겠습니다. 생재유 대도. 국가 재정을 증식시키는 데는 대도가 있다. 여기서 생재, 재물을 생성한다는 것은 개인이 재물을 추구하는 것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대학의 주인공이 최고 통치자인 천자이기 때문에 천자의 입장에서 재물을 생성하는 문제는 국가 재정에 관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을 늘리는데 대도가 있다고 한 건데요. 그런데 앞서 16장에도 대도가 나왔습니다. 군자유 대도. 충과 신으로서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에 대도가 있다고 했는데, 국민의 마음을 얻는 방법의 하나로서 인재를 등용하고 시기와 질투에 휩싸여 정쟁만을 일삼는 신하를 멀리 내쫓아야 한다고 했다면, 17장에 나온 대도는 그렇다면 그렇게 등용한 인재들과 함께 나라의 재정을 어떻게 증식시킬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이고 국가적인 논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생지자 중, 식지자 과. 생산하는 자를 많게 하고 무의도식하는 자를 적게 한다. 우리 속담에도 열 식구 벌지 말고 한 입 덜 나는 말이 있듯이, 나라의 재정도 마찬가지로 식지자, 먹기만 하는 사람보다는 생지자, 생산하는 사람이 많아야 재정이 여유 있게 됩니다. 중과 과가 많고 적다는 뜻으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식지자보다는 생지자가 많아야 재정이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난한 백성은 세금을 냈지만 왕족과 양반 관료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귀족의 수가 많아질수록 나라 재정은 악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생산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서 향후 우리나라 재정에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생산 인구가 감소하는 데 비해 노년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간 우리나라가 노인의 나라가 될 전망인데요. 대규모 이민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남북 통일도 꼭 필요한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미래의 지도자는 이런 어려운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추진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겠습니다. 위지자질, 용지자서, 효율적으로 빨리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거둔 세금은 천천히 신중하게 쓴다. 위지자는 일을 이루고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빠르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창업이나 기업 활동을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여건을 잘 만들어주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지자는 쓰는 사람인데 아무래도 모으기는 어려운데 쓰는 것은 순식간이니까 가능하면 천천히 써야 한다. 도올 선생님은 세금을 사용하는 것을 천천히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하셨습니다. 세금을 꼭 써야 할 곳이라면 얼마든지 신속하게 결정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예산 낭비를 줄이는 것만 잘 이루어져도 재정이 건전해질 겁니다. 즉재, 항족의. 그러면 국가의 재정이 항상 풍족할 것이다. 국가의 재정이 풍족하려면 생지자는 많게 하고 식지자는 적게 하고 위지자는 빠르게 해주고 용지자는 천천히 한다. 국가 재정뿐 아니라 가정의 재정과 관련해서도 지금도 얼마든지 새겨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순자 부국편에도 이 대학의 논의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라의 재정을 유족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비용을 절약하여 백성의 삶을 여유롭게 해주고 잉여의 재물을 잘 쌓아두어 슬기롭게 관리하는 것이다. 비용을 절약하는 것은 예로서 하고 백성의 삶을 여유롭게 하는 것은 정치로서 한다. 비용을 절약한다는 것은 황제가 지나치게 화려한 궁성을 짓거나 지나치게 큰 제사나 행사를 치를 비용을 절약해서 백성들이 생산을 통해 스스로 부유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황제의 위엄은 예하게 장엄함에서 찾으면 되고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정치를 통해 부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황제 혼자 부유하다고 해서 그 나라가 부국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건데 표현은 좀 다르지만 순자 부국편을 통해 대학의 이 장의 논의를 우리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부 청사나 시청을 화려하게 짓는다고 해서 부유한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공자도 역시 국가의 절용과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천수례를 가진 큰 나라를 다스릴 때는 절용이애인, 쓰임을 절약하고 사람을 아껴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제나라 경공이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는 정제, 절제, 정치는 재화를 절약하는 데 그 핵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대답으로 인해 공자는 제나라 대부로 임명될 기회를 놓친 거나 다름없었는데요. 대학에 나오는 재물에 관한 논의는 과연 대학 전체를 통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방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릅니다. 국가 재정을 증식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말하면서도 그러나 여기에는 대도가 있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 재정에 있어서의 대도에는 덕이 근본이고 재물은 만렵이라는 육아사상 특유의 도덕적인 가치관이 깔려 있는데 2부에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17장의 첫 부분을 다시 한번 읽고 2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생제유 대도. 국가 재정을 증식시키는 데는 대도가 있다. 생지자 중, 식지자 과.
생산하는 자를 많게 하고 무의도식하는 자를 적게 한다. 위지자 질, 용지자 서. 효율적으로 빨리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거둔 세금은 천천히 신중하게 쓴다. 즉재 항족의. 그러면 국가의 재정이 항상 풍족할 것이다.